네, 지금까지 저희는 PC 화면처럼 가로가 넓은 기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구성을 해왔고, 지금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였을 때 이렇게 되면 보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까 저희 PPT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라인과 도트 같은 건 사라지고 카드만 일렬로 남게 되는 그런 걸 구성해보고자 합니다. 미디어 쿼리를 쓸 건데 그 특정 이제 기준이 필요하겠죠. 몇 픽셀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이런 특성을 적용한다 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연 상태로 이렇게 화면을 늘리고 줄이시면은 위에 픽셀 값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픽셀 정도에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쿼리 쓰는 방법은 골뱅이 미디어 한 다음에 맥스 위스 1000픽셀. 물론 메인 위스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000픽셀보다 작을 때 어떤 속성을 적용할지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맥스 위스로 하였고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들이 라인과 도트가 사라져야 되는데 디스플레이를 넌으로 하게 되면은 아예 사라지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덧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건데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지게 쉼표를 이용해서 두 클래스에 각각 적용을 시켰고요. 일단 저장을 하고 결과를 보면 가운데 것들이 사라졌죠. 근데 여전히 이 카드들의 너비가 40%로 한정되어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너비를 늘려보겠습니다. 카드의 너비를 한 80% 정도로 늘려보죠. 저장하고 다시 보면 80%로 늘긴 늘었으나 지금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여백이 이만큼 주어 있네요. 아까 저희가 60%를 줬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여백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든 카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카드 중에 nth child 2분에 해당하는 것들만 아까 왼쪽에 줬던 마진 레프트를 원래 값으로 되돌린다. 이니셜로 되돌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두 왼쪽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카드들이 보시면 컨텐츠라는 딥을 기준으로 모두 다 왼쪽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웬만하면 가운데 오면 좋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펜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현재 지금 div라는 태그, 그 컨텐츠 div가 태그가 요만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럼 요거 중에 저희가 이 카드들을 80%에 해당하도록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는 거는 20%겠죠. 그러면 이 카드들의 좌우로 10%씩 마진을 준다면 자연스럽게 카드들의 내용이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가 될 겁니다. 자, 실제로 되는지 한번 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해볼게요. 현재 1000픽셀보다 작을 때 해당하는 속성에 마진 레프트를 10%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짝수 번째는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저희가 마진 레프트를 다시 이니셜 값으로 줘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10%를 적용해도 다시 이니셜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0%로 하면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마진 라이트는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왼쪽에 10%를 주고 텐텐츠가 바로 시작이 되니까 굳이 오른쪽에 10%는 언급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10%가 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코드에 반영할게요. 마진 레프트를 10%로 바꾸고 그리고 카드에도 10% 이렇게 한다면 이제 화면의 크기가
1000픽셀 기준으로 커졌을 때랑 줄어들었을 때 요소들이 그 크기에 맞게 저희가 설정한 대로 잘 적용이 되죠. 이제 조금씩 디테일을 잡아갈까요? 여기에 사진들이 모두 네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서 보통 점을 찍을 때는 동그라미로 찍지 네모로 찍진 않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볼더 레디우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이제 태그에는 reduce 하고 이제 퍼센트를 입력하면 원래 사각형이었던 것들이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진 효과가 나요. 저희는 100%로 해서 완전히 동그라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됐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경계선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픽셀 네, 이 정도 하고 그죠? 네, 이렇게 모든 사진에 동그라미가 되었고 또 경계선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트도 레디어스 그리고 100%로 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동그라미가 완성되었죠. 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 설정할 때 조금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도트들이 살짝 지금 중앙에 위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는 카드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정렬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일관된 어떤 기준을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각자 다 뭐 사진 크기도 다를 거고 원하는 디자인도 다를 거고 내용도 뭐 양도 글씨 폰트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요소들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이 부분을 패스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그 포지션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찰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때까지 저희가 요거 가운데 있는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뭐 선과 점 그리고 저거 각각 카드에 대해서 포지션 설정을 따로 했었죠. 어떤 건 렐러티브로 어떤 거는 앱솔루트로 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안에 있는 요소들 이게 뭐 데이트, what, where, 텍스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현재 아무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태틱으로 되어 있겠죠. 이 스태틱이기 때문에 단점은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앱솔루트나 렐러티브를 쓸 때처럼 뭐 탑이나 버텀이나 이런 값들을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이 둘 중에 하나로 바꿀 거예요. 근데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라면 렐러티브를 쓸 것 같아요. 앱솔루트를 하는 순간 이 모든 이 4개의 div들이 이 부모인 요 카드를 기준으로 요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한번 더 겹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렐러티브를 한다면 이 두 개 차이가 그거였잖아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자리를 차지한다. 자리를 각자 여기 본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탑이나 라이트, 레프트, 바텀 같은 값을 줌으로써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저희가 왜 이 div들에 대해서 그 렐러티브라는 포지션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러면은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코드로 적용을 해보죠. 이제 데이트 복사를 해서 what에도 where에도 그리고 이미지도 저희가 이동할 거기 때문에 렐러티브를 주겠고요. 텍스트도 저장을 하고 하면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딱히 오프셋 값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글을 쓰시고 다양한 글씨 크기와 폰트들을 적용하실 텐데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이제 바꾸시면 돼요. 지금 현재 렐러티브로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탑
그리고 0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일 거고요.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위로부터 계속 떨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올라가게 되고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부터 이만큼 떨어지게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이걸 택했다고 해서 이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모든 카드에 있는 똑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움직이게 돼요. 각자 그 div의 부모인 카드를 기준으로 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이번에 한번 이미지를 옮겨볼게요.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다음에 밖으로도 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탕을 또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것도 뭐 데이트나 뭐 텍스트 이런 것도 적절히 배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각자 텍스트를 완성하시고 사진도 다 따로따로 넣어보시고 이렇게 각자 배치를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다들 잘 하셨나요? 폰트 어떻게 적용하는지 안 알려드렸는데 아마 이제 1주차 과제에서 다들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겠다면은 구글 폰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았어요. 일단 위에 타이틀 크기랑 폰트를 바꿨고요. 각각 모든 카드의 요소들에 대해서 다 바꿨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카드에 모서리도 둥글둥글하죠. 아까 저희가 이 이미지나 도트에 대해서 보더 레디어스를 적용했는데 그거를 한 5% 하면 이 정도로 그냥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데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경을 줬는데 이 배경이 이 이미지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죠. 이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컴퓨터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iv 클래스 date가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이미지 위에 이 date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단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더 나중에 쓰이기 때문에 더 위에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먼저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쓰인 데이트가 위에 올라오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이미지를 더 위에 올리고 싶잖아요. 물론 이 div들의 태그 위치를 바꿔도 되긴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저희가 다 이 모든 것들의 relative랑 absolute 등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zindex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냥 의미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에다가 z인덱스 하고 제 숫자를 넣을 건데 숫자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 구분할 수 있는 거로 넣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 숫자가 더 클수록 더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서는 z인덱스를 10으로 준다. 그리고 데이트에 대해서는 z인덱스를 2보다 더 내려야겠죠. 10보다 작은 5라고 주고 저장을 하고 살펴본다면 지금 이미지가 이 위로 올라온 거 볼 수가 있죠. 네, 참고로 z인덱스의 기본값은 0이니까 딱 지정하지 않은 z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값들은 모두 0이라서 이 5, 10보다 무조건 아래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0픽셀보다 내려가게 되어서 겹치게 되었는데 일렬로 나열될 때 보니까 이렇게 여백이 없어서 좀 그렇죠. 이 여백을 또 한번 줘볼게요. 이 카드에 대해서 여백을 주면 되겠죠. 마진 버튼이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늘릴게요.
네, 이러면은 될까요? 한 15% 정도로 주겠습니다. 아니다, 더 좀 더 올릴게요.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게 1000보다 작아질 때니까 여기서 카드에 마진이 10% 하고 다시 결과를 보면 네, 적용이 되었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틀을 만드는 건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세 번째 단계 꾸미기 단계에서는 이제 제대로 다양한 효과를 줘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조금 이용을 해서 좀 더 팬시한 효과를 만들어 볼 겁니다. 고생하셨고 조금만 더 쉬고 오세요.